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최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 아들을 숨겨놓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여동생을 6개월간 독방에 감금시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재보선 당시 SNS상의 여론이 악화돼 패배했다며 선거 개입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이 무상보유 끝장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천 조카 사기 사건 용의자가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처음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의 혼외 아들을 숨겨놓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동욱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오늘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 방침을 밝힌 뒤 빠른 시일 내에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최 총장은 이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여 유전자 검사도 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여동생을 6개월간 독방에 감금시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친오빠를 간첩으로 지목한 유호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에 대해서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6개월간 독방에서 사실상 구금된 채로 외부와 전혀 접촉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가족과의 연락도 없고 국정원 말고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지지 않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정원 본인들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있어 국정원이 자기 존재감의 과시, 그 과정에서 탈북 화교남매가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경욱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국사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까지 여동생이 독방에서 사실상 구금된 채로 외부와 전혀 접촉 없이 그리고 변호인도 조력을 받지 못하고 또 가족과도 연락이 없고 또 그 과정이 전혀 국정원 외로는 누구에게도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았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여동생은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허위 진술을 국정원 사람들에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장경욱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녹취록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녹취록은 인위적으로 베껴서 풀어내는 것이다. 조작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본 자체를 음성 파일로 검증해야 한다며 불법 도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재보선 당시 SNS상의 여론이 악화돼 패배했다며 선거 개입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국정원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진 시점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재보궐 선거 즈음 원세훈 전 원장이 전 부사장 회의를 통해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피부과 1억 원에 관한 SNS상의 여론이 악화돼 패배 결과를 얻었다며 매우 동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이 아니군요.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즈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 1억 원 피부과 그 부분에 관한 그 어떤 인터넷 SNS 상의 여론이 악화돼서 어떤 그런 패배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매우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격적으로 2012년 11년 11월경에 12월경에 그 SNS에 대한 추가 어떤 그 대응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바로 그 트위터에 관한 그 전문 요원들이 충원됐습니다. 네. 약 20명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면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누리당 무상부유 끝장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 무슨 말씀을 진짜 하실지 제가 정말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토론의 형식에 대해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끝장 토론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야 정책위 의장 그리고 기획시정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공개 토론. 이제 물론 박 시장님 모시고 하자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진짜 하실지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최경환 대표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끝장 토론을 하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그렇게라도 좋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 시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한 뒤 박 시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천 조가 사기 사건 용의자가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처음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청은 용의자인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모 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 및 투자 유치 명목 등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7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검거됐습니다. 김모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상희 씨의 손자로 박 대통령과는 오촌지간으로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김 씨의 사기 행각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7월 30일자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국민TV 라디오 이재정의 70.5에 출연했던 주진우 기자의 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자기가 선대위 그 임명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자기 사무실 뒤에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내가 대통령 친척인데 하면서 돈을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즈음에 돼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손이 커져서 회사로 가서 돈을 여러 군데에서 갖다 씁니다. 처음에 가면 너네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명함을 파고 법인 카드를 갖고 회사에서 리스로 자동차를 삽니다. A8, 마세라티, 포르쉐 이런 큰 차를 사다가 이렇게 타고 다니고 하다가 돈을 빼먹고 그 회사 명함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서 사기를 치고 다른 회사를 가고 지금도 그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어요. 고소고발이 10건 이상 진행됐는데 경찰, 검찰은 손을 놓은 상태고요. 청와대에서도 전혀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추징금 납부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이어집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이르면 주중에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씨의 자녀들과 친인척들이 분담해서 추징금을 낸다는 겁니다. 장남 재국 씨가 700억 원, 차남 재용 씨가 500억 원, 삼남 재만 씨가 200억 원, 딸 효선 씨가 40억 원을 내고 전두환 씨의 사돈 동아원 이희상 회장 측이 100억 원가량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 측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집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6년을 버텨오던 전두환 씨가 추징금 납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됐고 차남 재용 씨도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진 납부 계획 발표 소식에 여론은 전두환 씨의 추징금 문제가 16년 만에 일단락되는 것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납 추징금은 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걷어들이고 전두환 씨 일가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따지는 수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간에는 확인된 것만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이 최소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재산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 그 누구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징하거나 몰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검찰 수사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압박용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의 실제 재산이 수천억 원이나 된다면 추징금 1672억 원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군사반란으로 내란까지 일으킨 그들은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온갖 불법을 동원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후손까지 떵떵거리며 살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중단 없는 수사를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 등으로 정치권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놓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일주일 넘게 공전하고 있다면서 오늘 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 등을 열어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파행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정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끼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60%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